100개 넘게 쓴 거죠. 이렇게 끼고 빼도 메이크업이 멀쩡해요. 셔츠 같은 거 입으면 하나도 티 안 나거든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어느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꿀템이더라고요. 홈카페, 서재 같은 느낌으로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으쌰, 이거 좀 가까이 갈까? 우리 마이투들 안녕하세요. 좀 연말 느낌 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옷도 좀 잘 안 보이네요. 진짜 뷰티템들을 별로 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뷰티 아이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아이템들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가뭄에 콩나듯 집 밖에 나가면 삶의 질을 상승시켜준 두 가지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이 제품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세니덤 마스크 이너라이너라고 제가 한 4월인가 5월에 한번 광고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5개를 제 돈으로 사서 썼습니다. 근데 하나에 20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넘게 쓴 거죠. 그 연말 결산템 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끼고 위에다가 마스크를 껴주면 되는데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 안에 화장이 묻어나지 않는 것과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마스크 자극도를 낮추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꼭 만져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세니덤이 마스크 시트를 화장품 회사에다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마스크 시트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진짜 야들야들 부드럽습니다.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서 이렇게 그냥 끼는 건 조금 불편해. 얘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오늘 너무 얼굴에 찹 달라붙는 거 싫다 할 때는 이렇게 크게도 끼고 좀 이렇게 쫙 밀착해서 끼고 싶다 할 때는 이게伸縮성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낍니다. 이렇게 끼고 빼도 메이크업이 멀쩡해요. 솔직히 개당 가격이 그리 싸진 않거든요. 근데도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작년에 친구들 결혼식이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순간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 2개, 3개씩 막 챙겨가지고 내년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쟁여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저 광고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와 너무 혁명적이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구름브라라는 건데요. 제가 9월달에 노브라 티셔츠를 쫙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품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자꾸 SNS 광고로 속옷 광고가 뜨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번에 구매했던 노브라 티셔츠들이랑은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구성이 그냥 이게 다예요. 띡!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일반 브래지어는 몸통에 고정되는 거라면 얘는 옷 안쪽 면에 얘가 이렇게 걸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딱 달라붙는 나시티를 입었다고 치면 띡! 띡!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걷다가 이렇게 질질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안 떨어져요. 진짜 신기하더라. 뛰어도 안 흘러내려. 스펀지 면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엄청 까실까실해가지고 넣기만 하면 이너 안쪽 면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착 걸리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진짜 편합니다. 와 너무 편해요. 이너에다가 딱 입고 위에 셔츠 같은 거 입으면 하나도 티 안 나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미팅도 다 화상으로 하거든요. 정말 집 밖에 나가는 거는 정말 편의점, 정말 필수적으로 마트에 장 봐야 될 때 요새 이거 없으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약간 도톰하기도 하고 살짝의 보정력이 있다고 해서 나름 잘 맞아요. 저한테는. 좀 단점이 너무 헐렁한 티셔츠나 니트 막 이런데 이너를 입지 않고서는 입을 수가 없어요. 한여름에는 차라리 제가 저번에 소개했었던 노브라 티셔츠 아예 그런 게 더 편할 것 같고 가을 이상부터 이너티 하나 입어야 되는 날씨 있죠. 그럴 때 쏙쏙 넣어주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민망하긴 한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강추. 이제부터는 제 24시 집콕 라이프를 풍성하게 해준 아이템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 텀블러가 아니고 캡슐 머신인데요. 사실 구매한 지는 한 2년? 3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올해는 진짜 뽕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을 쓰고요. 이걸 산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렴해서 샀어요. 다른 기능 없고 그냥 2가지 기능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차피 막 라떼를 자주 해먹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때문에
쿠팡에서 돌얼음 이만한 거 3kg짜리 시켜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담아 먹거든요. 10만 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캡슐 커피 머신들 중에 주로 많이 사는 게 1, 2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 하필 네스프레소를 구매한 이유는 캡슐이 좀 다양해서였는데, 이게 네스프레소가 시즌마다 막 새로운 캡슐들도 막 출시를 하고, 이디야나 스타벅스, 던킨도너츠에서도 아마 네스프레소 호환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스프레소를 샀지만 결국은 먹는 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집콕 라이프 때문에 커피가 그리우신 분들 캡슐 커피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소개할 건 진짜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2m 대형 테이블입니다. 제가 원래 인스타에다가 뭐 만들어 먹고 이런 거 잘 안 올리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크로플 만들어 먹은 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테이블인데 사실 연말 결산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만큼 쓴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여기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홈카페도 차려 먹고,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넓은 거실이 있는 좀 집에서 살게 되면 TV 같은 거 전혀 안 두고 홈카페, 서재 같은 느낌으로 큰 테이블을 두는 게 좀 로망이었어서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장만을 했습니다. 테이블이랑 의자 3개 그리고 앞에 있는 스툴까지 해가지고 거금 100만 원을 딱 들였습니다. 벤치 의자는 사실 그다지 쓸 일은 없기는 해요. 혹시 친구들 놀러 오면 다 같이 앉으라고 사기는 샀는데 또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배송비 더 드리느니 그냥 아예 미리 다 사놓자 싶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꼭 그렇게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일단 2m 테이블이긴 하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끝에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집이 밝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사하기 전 집에서는 김미경 강사님이 판매하셨던 1인 소파를 샀었는데요. 그것도 100만 원 들었네?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어찌됐든 그 1인 소파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거예요. 저것도 너무 잘 썼긴 했어요. 근데 지금 시국의 특수성으로 좁은 곳에서 이렇게 콕 박혀있는 느낌이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한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집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가지고 나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1인 소파도 진짜 좋아요. 막 책장 들어갈 때 있고 밑에 막 콘센트 꽂을 때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소파도 편하고 24시 집콕 라이프인 저에게는 이 2m 대형 테이블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 올인원 무선 충전기인데요. 갑자기 분위기 IT 유튜버. 사실 이 시국이 되기 전까지는 무선 충전기라는 걸 꼭 써야 하나? 필요성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충전 속도 느리죠.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충전 불가능하죠. 그런데 올해 집에만 있게 되면서 이 무선 충전기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일단 깔끔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기기 덕후예요. 막 이것저것 기기들을 좀 사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폰 요 3가지만큼은 한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니까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효과도 있고, 급하게 나갈 때 그냥 애플워치 착 차고 에어팟, 아이폰 착착 챙겨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루틴이 되게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와서도 애플워치 풀고 이렇게 그냥 다시 충전기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외출 전후로 동선이 되게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점이 충전 중에 핸드폰을 못 쓴다라는 단점이 집콕 라이프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예 유선 충전기를 싹 다 없애고 저렇게 무선 충전기만 두니까 핸드폰을 집에서 확실히 덜 봐요. 일단 충전을 하려면 저기 올려놔야 되니까 핸드폰 충전기를 두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거 꽂아놓고 밤에 한참 보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잠도 뭔가 편하게 들지 않는 것 같고 좀 늦게 들고 이랬는데, 무조건 잠들기 전에 거실에 있는 저기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자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진 느낌? 뭔가 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확실히 있어요. 올인원 무선 충전기라고 해서 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충전선이 3개가 나와요. 이게 좀 정리해서 어디다가 가려놔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충전기를 따로 끼워야 되고, 그러니까 4만 원 말고도 돈이 좀 더 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저의 연말 결산템은 전자책 리뷰어인데요. 제가 무조건 핸드폰을 거실에다 놓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잖아요. 자기 전에 볼거리가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잠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요 전자책 리뷰어가 진짜 너무 꿀템이더라고요. 일단 독서량 늘리는 데도 좋고, 이걸 읽다 보면 어느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종이책을 좀 봤었는데 그러면은 막 스탠드도 켜야 되고 그리고 잠이 오면 스탠드 끄고 다시 누워서 자야 되고 프론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불빛이 나오는데 이 불빛이 마치 여기 위에다가만 누가 스탠드를 켜준 것처럼 책 위에 스탠드를 딱 끼얹은 느낌? 눈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뭔가 종이책 같은, 종이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준할 만큼 눈이 굉장히 편안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있는데 굳이 이 전자책 리더기를 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카르타지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안 예뻐요. 뭔가 되게 투박하게 생겼죠. 제가 굳이 이걸 구매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물리키.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상하가 바뀌어요. 저는 잘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워서 봅니다. 반대쪽으로 돌아 눕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착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보기에 진짜 딱이에요. 전자책 리더기를 이번에 처음 사용해봐서 막 이게 어떤 특별히 단점이 있는지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로딩 시간이 굉장히 느립니다. 책을 쫙 모아놓은 화면에서 읽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 핸드폰의 로딩 속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한 30-40초 걸리는 것 같아요. 체감상. 이렇게 기다리면 책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다음 장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둬요. 굳이 서재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껐다가 다시 키면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덮었던 책을 다시 펴는 느낌으로. 근데 충전 핀이 5핀이라는 거, 요새는 사용 안 하는 그 5핀 한 번 충전해 놓으면 제가 잘 때만 잠깐 봐서 그런지 거의 일주일은 가는 것 같거든요. 완충해 놓으면. 전자책을 구매해서 볼 수도 있고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밀리의 서재를 한 달에 9,900원인가 8,900원인가 돈을 내고 읽어보고 싶었는데 굳이 손이 안 갔던 책들을 읽어보면 잠도 굉장히 잘 와요. 내가 밤에 핸드폰 보느라 잠을 잘 못 자고 독서량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선 충전기와 전자책 리더기를 같이 사시면 그 고민은 아마 없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잘 쓴 아이템은 뭔지 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